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계엄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12월 3일 날 한 8시 40분쯤 알았습니다. 아침 8시 40분죠? 밤 8시 40분. 그 전에 징후는 못 느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징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징후였다고 증언했는데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 쓸어버려야겠다.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징후로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8시 30분에 알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8시 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좀 이런 설득과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확히 지금 몇 시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한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 한 시간은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언론에는 7분 정도 짧게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가지고 한 거는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 전부터 와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회의는 개회부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걸렸습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보통 국무회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개회 선언도 안 하고 대충 있다가 복귀했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반대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절차적으로 다들 좀 황급하고 좀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버린 상태였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습니다.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을 도왔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린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러한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거라는 최종 판단만 남게 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헌정질서를 뒤흔들 계엄 선포를 두고 5분 만에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않고 윤석열의 결정에 순응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에 대해 총리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윤석열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건의한 것이 총리가 맞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리고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윤곽근 저는 변호사가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라고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물어봤고 그러니까요. 제가 총리께서 여기에 네 기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서명을 한 4일에 겁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엄에 지금까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명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으시니까. 서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그 내역이 지금 이따가 의원님이 이따가 말씀하신 해명하십시오. 사항하고는 전혀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7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 박종근 등의 수사기관에 양심 제가- 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래한다고 전화하셨던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수사기관의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그거는- 세 번째가 그거는- 계엄 선포문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사후 조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서명을 하셨던 아니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그리고 만들지 이것이 마세요. 부적절하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순간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문제입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했고 한덕수 총리는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 총리 측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어 거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만약 한덕수 총리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윤석열의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즉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고 여기에 총리가 동조한 것이 위헌적 행위라면 그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정당성도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헌재가 사실상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다면 결국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권력남용과 독단적인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덕수 탄핵 사건의 결론이 곧바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논리는 같은데요. 헌재가 한 총리의 계엄 방조를 문제 삼는다면 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까지 지시한 윤석열의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방조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결국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는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예, 아까 답변하실 때 12.3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역시 그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왜냐하면 주셨어요?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주시는 자료에 의하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